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태쌤 수업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수업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그럼 시험 범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요, 여러분, 교과서 12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학습지에 주지 않은 거는 내용은요, 쌤이 직접 수업하다가 적은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항상성 조절에서와 체온 조절이 이 부분에서 여름에 땀을 흘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는 이유는요, 체온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물이 나가는 거죠. 물이 나가면서 내 몸을 피는 짠피가 되고, 또 반대로 이거는 삼투압에서는 짠피, 싱거운피가 되는 거고, 체온 조절에서는 땀을 흘리면서 기화열이 발생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땀 흘리게 되면은 몸이 짠피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막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 여러분 다 생각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염색체와 유전물질로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 예쁜 아가야가 있네요. 이 아가야들 보면요, 얘들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전은요, 어버이의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어버이를 닮는 현상인데, 여기 이 아가야의 조그만한 이 세포 하나나 여기나, 그 다음에 이 머리 쪽에 있는 세포든 발가락에 있는 모든 세포든 이 세포 하나에는 다 동일한 염색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염색체들이 이렇게 보이죠? 염색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들이, 선생님이 새로운 염색체란 말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좀 들었겠지만, 이제 여기서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핵형이라고 있는데, 이 핵형은 핵 속에 있는 물질의 형태입니다.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세포이죠? 이 세포입니다. 세포에 안에 핵이 있죠? 이런 핵들이 있습니다. 쌤이 지금 핵막을 그리죠? 핵막은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이런 이중막이 있고,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염색사가. 선생님, 염색사는 뭐고 염색체는 뭡니까? 염색체는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염색사가 분열할 때는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져서 염색체로 되거든요. 염색체, 이 염색사가 염색체가 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염색체의 수나 개수나 모양이나 크기, 색깔 같은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름이 왜 염색체라고 하냐면, 이 핵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이 염색하면 색깔이 분명하게 잘 염색됩니다.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다 해서 염색체, 아니면 염색이 잘 되는 실이다 해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 핵형은요, 고유한 특징으로서 같은 얘는 같은 성별이면 핵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염색체의 숫자가 다 똑같아도, 핵형의 개수가 다 똑같으면,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생명체입니까? 똑같은 종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염색체 수는 같아도 염색체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다르면요, 핵형 자체가 달라. 핵형이란 거는, 이게 아까 핵형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 수, 모양, 크기 다 같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만 같아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핵형이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침팬치 있지 않습니까? 침팬치하고, 감자는요, 염색체 수가, 얘도 염색체 수가 48개고요. 얘도 염색체 수가 48개인데, 뭐예요? 얘 두 개는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모양하고 크기가 두 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핵형이 다르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핵형이 다르다. 핵형이 다르니까 또 뭐야? 당연히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핵형 분석은 체세포 분열 중기. 분열 중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페이지 116쪽 핵형 분석 해봤죠, 그죠? 핵형 분석을 해보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건 언제냐면요,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 중기에만 이렇게 예쁘게 두 줄로 서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때만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정신없게 보이거든? 자, 그리고 상동염색체. 자,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 한 개는 아버지가, 한 개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 지금 위에 그림 잠깐 볼까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선생님 빨간색으로 잠깐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보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죠. 이거 하나가 1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줬으면 똑같은 염색체를 1번 염색체를 2번은 아빠한테 받아야 돼요. 이런 거와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랍니다. 상동염색체에 대한 수업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상동염색체 중에서 상동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면요, 23쌍이 있거든. 23쌍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 염색체, 2번, 3번, 4번, 5번 갈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 16, 17, 18, 19, 20, 21, 22. 그 다음에 XX 같은 성염색체인 이거. 그래서 23쌍입니다. 이 23쌍 중에서 어떻게 구분 지냐면 한 쌍은 성염색체, 남자는 XY, 여자는 XX고 나머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22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상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핵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상은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조합 상태예요. 조합 상태.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일반적으로 쌍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E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에서 쓰는 것이 N, EN, 3N이 있습니다.
근데 3N은요, 여러분 사실상 잘 안 써요. 뭐냐면, 실험실에서만 사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N과 EN만 다른데요. N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이거죠. 이거는 얘하고 얘가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면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 그래서 염색체 조합 상태는 N이다. 그리고 얘는요, 모든 체세포예요. 우리 몸에 체세포.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쌤 방금 뭐랬습니까?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 즉 그림을 그리면 크기가 똑같아요.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줄을 세워서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EN입니다. EN. 봐, 이거 두 개가 작지, 이거 두 개가 작지, 이거 두 개가 작지. 이렇게 되죠? EN입니다. 그러면 핵상은 뭐라고? 무조건 이거를 핵상입니다. 핵상을 어디 쪽에 였냐면 왼쪽에 표시합니다. 핵상을 어디에 표시한다고? 왼쪽에 표시하고 총염색체수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N은 몇 개? 3개. 이렇게 적고, 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6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쪽 핵상은 왼쪽에, 총 염색체 수는 오른쪽에 나타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식세포 수정, 엄마 아빠 수정되는 거가 있죠. 자, 짠.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보면 남자는 44 더하기 XY, 여자는 44 더하기 XX. 맞죠? 생식세포가 XY, 여자는 생식세포가 XX입니다. 그러면 얘는 44 더하기 XY, 즉 얘는 46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N으로 되면, 정자는 생식세포는 선생님 N이 된댔죠. N이 되면 나눠줘야죠. 46개가 나눠주면 23개가 되잖아요. 23개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22개의 상염색체와 더하기 한 개의 Y인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채로 정자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정자는 어떻습니까? 다시 22개의 상염색체와 더하기 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앞에 가지고 있는 체세포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난자는 똑같이 XX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도 되고 44를 나누면 22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22 더하기 X, 22 더하기 X 되죠.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면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얘와 이거와 이 정자와 이 난자가 수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 더하기 22 44 더하기 XY 맞죠? 이게 Y 유전자가 들어가니까 Y 염색체가 들어가니까 남자네. Y 유전자가 들어가면 남자죠. 그 다음에 얘는 X 아빠도 X 염색체를 주고 엄마도 X 염색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야는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결정입니다. 성결정. 그렇죠? 이런 성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위에서부터 본 것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형.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핵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핵형. 핵형은 생물이 가지는 누구의 특징? 염색체의 특성이랬습니다. 염색체의 특성 중에서 뭐의 특성? 즉 수? 아니면 크기? 모양이랬죠. 얘를 핵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같은 종에서는 성별 청소 시간입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교실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같은 종에서는 성별이 같아. 성별이 같습니다. 성별이 같으면 뭐다? 핵형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왜 남녀가 다르면 왜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는 무슨 염색체가 있는데 Y 염색체, 작은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안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끼리가 같고 남자끼리가 같아. 그 다음 생물종이 다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생물종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그렇죠. 핵형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생물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염색체의 뭐와 뭐는 다르댔습니까? 크기나 모양 같은 경우는 아예 달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생물종이 달라도 뭐는 같다고? 염색체 수는 같아요. 그렇지만 뭐는 다르다? 그렇죠. 염색체의 크기,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다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핵형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요,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생물의 핵형을 조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는 체세포 염색체, 특히 분열기의 어디를 언제 한댔습니까, 선생님? 주로 쫙 세워지는. 그렇죠. 중기. 체세포 분열 기의 중기.
중기에 이때 관찰합니다. 이때 관찰합니다. 왜 이때 관찰하기가 편하죠? 예쁘게 줄 서 있잖아요. 정신없지 않고 아까 크기별로 쫙 줄 서 있죠. 이때 관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핵형했고, 두 번째, 핵상. 우리가 선생님이 핵상은 뭐가 있댔죠? 핵상은 뭐의 조합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염색체의 조합 상태입니다. 뭐뭐 있다 그랬죠? N. 그렇죠. 2N, 3N 있댔죠. N은 어디? 생식세포. 2N은 체세포. 3N은 실험실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상.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자, 세 번째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정리해 볼까요? 사람의 염색체는 모두 몇 개가 있겠습니까? 46개 있겠죠. 이게 2N 이꼴 총 염색체 수가 46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그렇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누는데, 상염색체는 몇 번?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22번까지 상염색체에서. 그러니까 몇 쌍? 22쌍이 있죠. 22쌍. 성염색체는 남자는 X와 Y고 여자는 XX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남녀가 바뀝니다. 남녀. 그럼 사람의 핵형 분석 들어가 볼게요. 사람의 핵형 분석. 자, 네 번째. 그러면 핵형 분석. 특히 누구 거? 사람의 핵형 분석은 선생님 뭐로 해랬습니까? 염색체의 길이 순으로 해랬죠. 길이 순으로. 큰 것에서부터 크기가 작은 것까지 해서 어디가 맨 마지막으로? 성염색체를 맨 마지막으로 해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염색체 이렇게 크기 보면은요, 1번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모양이 억수로 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같이 큰 염색체에는 이런 것이 이상이 생기면 태아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유전자는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한 4천 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4천 개의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 아예 태아에서 유산돼. 근데 우리 21번, 22번 염색체 보세요. 조그만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성염색체 이런 거는 이상이 생기면 그냥 기형으로 태어나도 돼요. 왜? 유전자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정리 한번 해왔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 그림.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선생님이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어떻게 다르댔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뭐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앞에는 왼쪽의 거는, 왼쪽은 핵상이고, 오른쪽은 총염색체수로 했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방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 자, 5번.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했는데,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인 상동 염색체가 왜 생물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상동 염색체가 결국 뭐 할 때 감수 분열해가지고 얘가 각각 분리돼가지고 각기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물체는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생식세포로 만들 때 유전자가 이 활동을 하는 유전자를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상동 염색체 했습니다. 상동 염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동 염색체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는 얘가 엄마한테 엄마 거였으면 얘는 누구 거라고? 아빠 겁니다. 이 염색체 하나를 통으로 하나는 얘는 엄마가 얘한테, 이 아가야한테 줬고 이거는 아빠가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염색체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엄마의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엄마 거의 유전자가 통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 아빠 거도 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만 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안 오고 엄마 거와 아빠 거가 뒤섞여서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막 교차라는 말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생물2에서 다시 잠깐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들이 엄마 거의 위에 거와 아빠 거의 밑에 거가 막 나중에 생식세포 할 때 또 다르게 들어가고 그러기도 해요. 그와 같이 나의 유전자를 또 내 새끼한테 보내고 또 내 새끼의 또 새끼의 이렇게 나의 유전 정보가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으면서도 고유한 나의 염색체의 숫자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상동 염색체의 힘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동일하게 엄마와 아빠 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감수 분열을 하더라도 나의 염색체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전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잠깐 또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려놨네. DNA 복제 전의 체세포. 자, DNA 복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복제는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건 뭐로 배울 거냐면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할 때 배울 거예요. 자, 선생님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EN이다. N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N과 EN 이거를 방금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핵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핵상이에요. 핵상은 뭐로 나타낸다? 그렇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얘하고 얘가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요 무조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EN이에요. 얘도 저것끼리 짝지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짝지네. EN.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세요.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도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같습니다. 얘도 같습니다. 크기와 모양 같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2n이에요. 이게 앞에 거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커졌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무슨 개념을 하면 된다? 그렇지.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무조건 상동 염색체이고 상동 염색체면 핵상이 2n이다까지만 보면 돼. 그 다음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얘가 생식세포이다? 몰라도 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얘와 같은 모양이 있다 없다? 없네요. 얘 껌둥이와 모양이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얘도 없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뭐다? 핵상이 n이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핵상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의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 자, 염색체의 구조는요. 얘들아, 우리 그림으로 해야 돼. 뭐로 알아야 된다고? 요 그림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보세요. 일단, 말로 정리는 하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는, 뉴클레오솜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이며, 염색체와 염색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솜이다. 염색사는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가는 실모양이다.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끈이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자, 선생님, 염색사가 응축되는데요.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는 왜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까? 뭐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사는요 굉장히 손상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염색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사는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실처럼 확 됐기 때문에 막 이동할 때도 어떠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함으로써 유전자의 손상이나 상실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뚱뚱해요.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반으로 쭉 자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딸세포가 유전자가 양이 딱 반반씩 분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뚱뚱해야지 더 정확하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다? 분열할 때만 보여요. 평소에는 뭐로 보인다? 염색사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사나 염색체나 사실상 개념은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분열할 때만 뭐로 보인다? 염색체로 보여요. 그 다음 DNA와 유전자.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형성된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로 생물의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이다. 그렇죠?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고, 따라서 DNA를 그냥 유전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유전체라는 말이 있네요. 유전체. 여러분들 게놈 이런 말 들어봤죠? 즉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전체를 그냥 유전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세포죠. 세포 안에 뭐 있습니까? 핵막이 소실돼가지고 없어지면서 여러분 여기 염색 분열이니까 뭐가 보이죠? 분열이니까 당연히
염색체가 보여야 되죠. 그렇죠? 이미 응축이 되었습니다. 염색체가 보여. 이거 뚱뚱해졌네요. 뚱뚱해졌습니다. 뚱뚱해졌습니다. 염색체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 염색체를 또또또또 풀었습니다. 이렇게 푸니까 뭐냐면 풀어보니까 이 안에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동글동글한 히스톤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과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이 이런 실 있죠. 이 실이 DNA예요. DNA가 보이는 거지. 이런 히스톤 단백질과 실인 DNA로 이루어졌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 히스톤 단백질과 이 히스톤 단백질을 누가 묶었냐면요. 실이 묶었어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묶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 자, 뉴클레오솜. 이 덩어리가 있죠? 자, 그러면 뉴클레오솜은 뭐와 뭐의 덩어리다? DNA 더하기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이 뉴클레오솜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NA와 실인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DNA를 이렇게 풀었어요. 풀어보니까 이 안에 하나하나의 유전자가 있더라. 유전자들이 있더라.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각각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원체입니다. 동원체이고 선생님 염색 분체가 있네. 염색체를 나눴습니다. 나눌 분자. 한 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염색체를 나누는 거를 나눌 분자를 써서 염색 분체인 거예요. 염색 분체는 가운데 누가 잡혀져 있다? 동원체로 하나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를 말할 때는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로 잡아줘도 돼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염색체에 풀어보니까 염색사가 풀어져서 염색체 별 구분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분열기에는 전부 다 뭐가 보인다 그랬죠? 그렇지. 염색체로 보인댔지. 자, 이 동원체가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는 얘가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하기 문제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세요. 개념하기 문제. 개념하기 문제. 개념하기 문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관계되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며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분열하는 세포. 뭐죠? 그렇죠. 염색체죠, 염색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을 뭐라 하더라? 그렇죠. 핵상? 외형적인 특징을 조합 상태인데 외형적인 특징은 쌤 뭐라더라? 외형적인 특징은 핵형인데요? 핵형?
핵형, 외형적인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요. 핵형입니다. 선생님, 이거 저 밑에 혹시 답 들어가 있는 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핵형입니다. 형태, 형자를 써서 핵형입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 다음,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개가 있다? 상동 염색체가 몇 개가 있댔죠? 그렇죠? 23쌍이 있습니다. 선생님, 남자 같은 경우는 XY인데 이거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XY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얘는 같은 상동 염색체라고 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동 염색체끼리는요, 나중에 성염색체를 만들 때 서로 접합을 하거든요. 두 개가 상동 염색체끼리는 일시적으로 붙는 시점이 있어요. 상동 염색체가 아니면 안 붙어요. 그런데 XY의 성염색체는요,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유일하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XY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상동 염색체라고 엮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남녀에게 공통으로 있는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상염색체 라고 하고, 남녀에 따라 구성이 다른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 남자의 성염색체의 구성은 뭐야? XY이고 여자는 XX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세포의 핵상은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N이나 2N이나 3N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뭐지? 2N이죠? 2N입니다. 2N. 다음,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상동염색체. 이에는 총 염색체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이에는 8. 자, A와 B는 서로 상동 염색체이다. 아닙니다. 상동 염색체는 뭐다? 얘와 얘끼리가 상동 염색. 이게 상동이지 A하고 B는 아닙니다. 꼽혀.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XY 사이에 접합이 일어난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상동 염색체끼리는 접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체세포 분열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뭐 할 때? 체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이나 전부 다 분열을 하려면요, 이렇게 분열을 하려면 한번 접합이 돼야지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는 접합을 해야 됩니다. 이 동물의 핵상은 2N이고 상염색체 수는 얘가 상염색체 수, 얘도 상염색체 수, 얘도 상염색체 수. 이건 XY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수. 4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답은 니은이네요. 자, 여러분들 첫 시간,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인데 선생님 정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었습니다. 개념이, 생물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부지런하려면 제일 정확한 것이 정확한 개념입니다.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지,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가 탄탄해야지 응용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나면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똑같이 필기하세요.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에 줬잖아.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에 없는 거
일본 선생님이 학습지에 없는 거를 선생님 좀 적은 게 있습니다. 이거 다 따라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더 늘고 나중에는요 선생님보다도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 2차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